여러분은 밝게 빛나는 공항 터미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비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고 수십 개의 게이트가 비행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텅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도 비행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나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독일 베를린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항인데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신공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베를린은 왜 새 공항이 필요했을까요? 베를린에는 이미 2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북서쪽에 위치한 테겔 공항과 남동쪽에 위치한 쉐네펠트 공항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템펠호프라는 공항이 한 곳 더 있습니다. 하지만 1923년에 문을 연 이 공항은 매우 낙후되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와 놀라운 건축 양식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2 공항도 꽤 낡아서 항공교통과 승객의 흐름을 더 이상 모두 관리할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베를린 항공편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크고 현대적인 공항을 짓기로 야심차게 계획한 거죠. 게다가 이 공항은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뛸헨 공항에 이어 독일에서 3번째로 큰 공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브란덴부르크 공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 공항이 혹시 저주받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유령 공항은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지연, 오작동하는 장비, 초기 예산을 3배 반이나 초과한 것 등 여러 가지로요. 처음에 공항 건설은 약 2조 2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 비용은 공항 건설비로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미 무려 8조 2천억 원이 들었고 이것도 최종 수치가 아닙니다. 공항 건설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여름에 개항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항은 여러 차례 미뤄졌고 벌써 거의 3,000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 공항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있죠. 그렇다면 공항이 그렇게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때는 2012년 6월쯤이었고 항공기는 최신 독일 공항의 개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공항의 시범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보안검사를 하고 시범용 비행기를 탑승하고 그 후에 짐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꽤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개항을 취재하기 위해 24시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VIP 손님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마찬가지였죠. 새로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티켓이 판매되었습니다. 루프탄자 항공에서는 최신형 에어버스 A380 기종으로 브란덴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첫 비행을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공항의 개항이 어떤 알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취소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화재 경보 시스템이었는데 너무 복잡한 데다가 결함까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뜨거운 공기가 전장을 통해 올라가는 대신 연기가 터미널 건물 아래 깊숙한 곳까지 아래쪽으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화재 감지기가 3,000대 정도 부족했고 나머지 일부 화재 감지기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당자들이 문제없다고 말했어요. 공항 주변에 몇백 명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시를 해서 만일 연기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모두에게 알리고 수동으로 문을 열어서 연기를 배출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뭐라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체크인 데스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항이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체크인 테스트의 효율성을 시험할 때 각 체크인 데스크는 시간당 60명의 승객을 서비스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체크인 직원은 그 숫자의 절반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체크인 지연에 대한 해결책이요? 절대 추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담당자들은 공항 밖에 텐트를 설치해서
2급 항공사 승객들을 체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영구 체크인 데스크가 설치될 때까지만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짧았고 거의 9만 1000m의 케이블이 잘못 설치되었고 4000개의 문에 번호가 잘못 설치되었고 배선이 과열된 데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천장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승인된 중량보다 실제 지붕이 2배 정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건설업자들은 보수 공사를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2017년 공항의 새로운 안전점검에서 위원회는 화재 감지, 스프링클러, 연기 조절, 배기 시설 등에서 새로운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또요. 현재 750개의 모든 비행 정보 표시 장치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원래 개장일 이후로 작동해온 덕분에 이제 수명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전구는 쉴 새 없이 켜져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어떻게 전등을 끄는지 모르고요. 텅 빈 열차는 운영하지 않는 공항을 향해 매일 8km를 운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로가 녹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소방당국의 비상구 테스트도 일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브란덴부르크 공항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공항은 거대한 허브 공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승객들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주는 경유지 역할을 하는 공항이죠. 브란덴부르크 공항의 주요 입주자는 항공회사 에어베를린입니다. 그런데 2017년 이 항공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루프탄자가 에어베를린의 여러 노선을 인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요 거점을 맨헨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공항이 한 항공회사의 연결 허브라면 큰 크기와 넓은 쇼핑 지역을 갖춘 공항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연결 항공편을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공항을 산책하고 상점을 방문하고 수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바로 그 점이 브란덴부르크 공항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내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짧은 직항편을 타기 위해 그렇게 먼 공항까지 오려는 승객은 거의 없겠죠. 일부 대규모 공항, 예를 들어 도쿄 나리타 공항 같은 곳이 서비스하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결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도시와의 근접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항이 문을 열더라도 모든 항공편과 승객의 흐름을 감당하기에는 이 공항이 너무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베를린 공항인 테겔과 쉐네펠트는 연간 약 3,3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브란덴부르크 공항의 처리 인원은 연간 2,7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흥미롭게도 브란덴부르크 공항은 이미 실제로 이착륙하는 항공편이 있는 실제 공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2017년 8월 경찰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폭발되지 않은 병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테겔 공항은 비행기 착륙이 금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대의 상업용 제트기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 착륙해야 했죠. 하지만 승객들이 인적이 드문 도착장과 텅 빈 쇼핑 지역 주변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행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동 계단도 승객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도 없었습니다. 밤 11시에야 경찰은 테겔 공항의 이용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공항에 발이 묶여있던 비행기들이 이륙했고 아주 짧은 비행 후에 승객들은 마침내 원래 목적지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와, 공항에서의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건 정말 심하네요. 여러분, 다른 희한한 공항이나 버려진 공항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잠깐만요. 아직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